3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2109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14년 8월 15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14년 7월 12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갑진년 임신월 신해일이 되겠고 일지는 신해가 되겠습니다. 네, 역시 사주 볼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일간의 특성과 원령의 특성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일간 신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자, 신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8번째 천간이 되겠고요. 오행으로는 금이 되겠습니다. 자, 금이라고 하는 것 물상, 눈으로 볼 수 있는 물상으로 보게 되면 쇠가 된 것이고, 기운, 사람이 느끼는 기운으로 봤을 때는 숙살지기라고 해서 엄숙하고 좀 서늘한 기운이 되겠으나 반대의 기운은 목의 기운이겠죠. 금, 극, 목하기 때문에 금과 반대되는 기운은 목의 기운입니다. 목의 기운은 따뜻한 온기가 되는 것이고 금의 기운은 숙살지기라고 해서 서늘하고 오싹한 그러한 기운이 되겠습니다. 자, 방향은 금의 방향은 서쪽이 되죠. 서쪽이 되면서 주관하는 신은 백고, 주관하는 색깔 백색이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서쪽 지지로 봤을 땐 신유, 술, 월이 바로 이 금이왕한 금왕절의 계절이 된다라고 볼 수 있죠. 금이왕한 계절 어떤 계절입니까? 당연히 가을이 되겠습니다. 가을. 자, 그래서 경금이든 신금이든 금이라고 하는 것은 가을을 대표하는 숙살기가 강한 그러한 계절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인의예지신이라고 하는 오상으로 봤을 때 경금이든 신금이든 금이라고 하는 것은 의를 주관한다 이렇게 배우고 있죠. 의라고 하는 것은 이쪽과 저쪽을 놓고 봤을 때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강한 어떤 의리와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의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성웅 이순신 같은 분이 의리 충의를 굉장히 중시 여겼던 분이고요. 단 한 가지 그 의를 너무 중하게 여기게 되면 사람이 인자함이 많이 떨어지죠. 예를 들면 군대에서 너무 군주를 너무 엄격하게만 하다 보면 사람들 간의 전우에 간에 어떤 우정 같은 거, 전우애 같은 것이 좀 많이 약해지게 되겠고 적당하게 전우애도 키워줄 수 있는, 그래서 인의가 같이 있는 것이 좋겠죠. 물론 이제 오상은 인의예지신이라고 하는 오상은 목과 토금수를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라도 결해서는 좋지 않겠지만은 그래도 너무 의를 주관해서는 인이 깨지게 되고 너무 인자함을 또 강조하게 되면은 또 신뢰가 서로 상반되는 그런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과 토금수의 상생상극을 통해서 인의예지신이 어떻게 이렇게 조화를 이루는지도 여러분들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금에 해당되는 그런 설명이었고요. 신금이라고 하는 것, 음과 양으로 이렇게 대별해 봤을 때 신금 어떤 금? 음금이 되죠. 음금. 어저께 공부했던 양금이 있었습니다. 양금은 경금이 같은 금이지만 같은 쇠고 뭐 숙살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경금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같은 오행상 금에 해당이 된다 하더라도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금이냐 또는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금이냐에 따라서 성향이 다르다. 어저께 공부했던 양금인 경금 어떤 금? 완철금이라고 했죠. 그래서 강철 같은 개념, 무쇠 같은 개념, 원철, 땅속에서 금방 캐는 원철 같은 개념으로서 사람의 손에 닿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그런 투박하고 좀 거칠고 그런 강철 같은 개념이다. 말로 따지면 야생마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용도 쓰임이 있기 위해서는 땅속에서 금방 캐낸 원철을 갖다 그냥 집에 놔두면 뭐 할 겁니까? 아무 용도가 없죠. 반드시 단련을 해서 기물, 물건을 만들어야 된다. 이때 필요한 것, 경금을 단련하기 위해서는 정화로서 경금을 단련하고 간목으로서 경금을 생조해주는 구조, 정화 간목을 쓰는 구조가 바로 경금이 용도, 쓰임이 있게 만드는 구조였다라고 하면 신금은 어떤 것과 같다? 보석과 같습니다. 또는 보석, 주옥과 같고 여러분들 예물, 시계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강철 같은 경우를 이미 단련을 해서 기물을 만들었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신금은 경금 같은 경우는 강하고 단단하고 거칠고 투박하고 녹슬고 이러한 개념이다라고 했을 때는 신금은 부드럽고 유연하고 좀 어느 정도 온기도 있으면서 아름다운 광채가 있는 거. 여러분들 예물시계 같은 거 누리티티한 거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반짝반짝 빛이 나야죠. 그리고 특히 다이아 같은 경우는 오색 명롱한 빛이 날
날수록 다이아로서의 가치가 더 돋보이죠. 누리티티하게 먼지 쌓여져 있고 하면 보석으로서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신금은 활을 쓰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임수로서 세진한다 그랬죠. 깨끗하게 세진, 세척이라고도 하고요. 도세라고도 하고요. 좀 더 유식하게 도세주옥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신금은 사시사철, 춘하, 추동, 겨울도 여름도 가을도 봄도 반드시 임수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신금을 깨끗하게 닦아주는 것이 필요하다. 쉽게 말하면 새신부죠. 내일 결혼식장에 들어가는 새신부와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일 결혼식 하는데 오늘 신부 화장해야죠. 목욕 재개해야 되겠습니다.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얀 깨끗한 드레스를 입어야 되는 것이고, 또 신부 화장도 하기 전에 깨끗하게 세수도 해야 되죠. 새 신부가 겨울에 춥다고 세수 안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깨끗하게 해야죠. 신금은 마치 새 신부와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신금을 맑고 깨끗하게 세진, 세척, 도세주옥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무토, 기토 같은 토가 많아지게 되면은 이거는 좋지 못하죠. 쉽게 말하면 기토 같은 것이 있으면 신금을 오금 더럽히게 되는 것이고, 무토 같은 토가 왕토가 오게 되면 토다 매금을 하기 때문에 이건 좋지 못하다. 해서 신금 일간은 무토, 기토가 많아지게 되면 반드시 간목으로서 토를 갖다가 제거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새신부 신금이 무토, 기토를 많이 본다라고 하는 것은 새신부 옆에 연탄장사가 연탄이 이렇게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잠짓 잘못하면 연탄에 검은재가 묻을 수가 있겠죠. 그럼 새신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일 날 수가 있는, 신부 회장을 했는데 마스카라가 번진 거하고 똑같습니다. 큰일 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무토기토라고 하는 것. 그래서 특히나 기토는 기토는 작은 토이기 때문에 일간 신금이 약할 경우에는 기토로서 생조해 줄 수는 있겠지만은, 무토는 정인이지만 무토 같은 경우에는 건토죠. 건토로서 생금이 불능하다. 오히려 신금을 매금시킬 수 있기 때문에 무토가 특히 많아지는 것은 신금 입장에서는 매우 좋지. 물론 이제 무토가 신금한테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임수라고 하는 용신이 너무 많아지는 경우에는 부득이 임수를 통제하기 위해서 이 무토를 쓸 수는 있겠지만은, 이러한 특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신금 입장에서 무토는 결코 좋은 역할을 하지 못한다. 즉 신금 입장에서 무토는 정인인데 엄마하고 사이가 별로 좋게 보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신금이라고 하는 것 요 정도 이해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월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신금일간이 태어난 월령, 신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령이라고도 표현하고요. 월지라고도 표현하고 월원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이 세 말은 어디냐? 월지의 지지를 말하는 겁니다. 연지도 아니고요. 일지도 아니고 시지도 아닌 월지를 말하는 것이고, 이 월지가 중요한 개념은 계절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계절은 춘하, 추동이라고도 하죠. 봄, 여름, 가을, 겨울. 더 중요한 것 왕세라고 하는 것은 어느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 이걸 말하는 거죠. 왕세와 한열, 이 사주가 뜨거우냐 차가우냐 서늘하냐 따뜻하냐 이거를 놓고 보는 것인데, 이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것보다 중화를 이루어야 좋다. 중화를 이룬 사주, 좋은 사주, 부귀 겸전, 부귀 쌍전할 수 있는, 부귀를 모두 얻을 수 있는 사주가 된다라고 봤을 때, 왕세가 깨지거나 또는 한열이 깨지게 되면 심각한 경우에는 사람 살아가기 매우 척박한 환경에 처해질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큰 축을 가지고 사주를 분석할 줄 알아야지만 진짜 사주를 볼 줄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은 제 월령 신월이 되겠습니다. 절기로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신월은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입추와 처서라고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요. 처서도 나름대로 절기로서의 의미가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사오미 여름에서 신유술 가을로 넘어오는 관문이 바로 입추가 되겠죠. 특히나 이제 미월 늦 미월에서 신월로 이렇게 넘어올 때는 바로 이 입추가 되어야죠. 입추가 되어야지만 이렇게 월이 바뀌면서 계절도 여름에서 가을로 바뀌게 되고, 또 입추가 되면서 신유, 술,
신월이라고 하는 가을로 접어들게 된다. 가을이라고 하는 것, 신유술월은 큰 틀에서 놓고 봤을 때 서쪽이 되면서 금이 주관한다. 금왕절이 되죠. 특히나 신월 같은 경우에는 금의 임관지가 되는 것이고 유월은 금의 제왕지가 되는 것이니 신월과 유월이 가장 12달 중에서 금의 세력이 강하다. 반대로 금이 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금이라고 하는 것은 뭘 하다? 목을 극하는 관계, 그러니까 목은 약해질 것이고요. 금이라고 하는 것은 수를 생해주는 거니까 수는 신유월에 수는 세력을 얻을 것입니다. 또 토생금해서 또 금이 왕해지게 되면 토의 기운을 금이 뺏어가기 때문에 화토는 약해질 것이고, 그 다음에 화라고 하는 것은 신유술월의 화는 병사묘지가 되기 때문에 화도 세력을 잃게 된다. 그래서 신유월 같은 경우에는 금수가 세력을 크게 얻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자, 일간이 신금이죠. 어저께는 경금이었고요. 오늘은 이렇게 신금이 되는데, 자, 신금 같은 경우 일간이 금인데 금이 왕한 때에 태어났으니 이런 경우에는 어떤 사주? 일간이 왕한 신왕 사주가 되는 것이다. 일간이 왕하면 억부용신법에 따라서, 용신법에 따라서 왕신은 뭐 관사로서 억제한다라고 하는 그런 용신법이 있는데, 무조건 일간이 왕하다고 해서 관사를 쓰는 것은 아니고요. 왕자의 설이라고 하는 말도 있고 왕자의 억이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왕자의 억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왕신이 있을 때는 관성으로서 억제 통제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왕자의 설은 왕신을 관성을 쓰지 않고 식신 또는 상관을 통해서 왕한 신의 기운을 바깥으로 설기순세, 설기과다, 설기태거가 아니라 설기순세는 설기에서 좋다는 얘기예요. 설기에서 나쁘다는 얘기예요. 설기에서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신월에 이렇게 태어났을 때 일간 자체가 왕이기 때문에 임수, 신금의 특성상 관을 보기보다는 임수를 얻어서 신금을 도세주옥하는 것을 매우 좋아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금왕절이기 때문에 금생수, 금이 임수를 생하기 때문에 저 임수도 세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세력이 있죠. 그래서 모왕 자상하다, 이렇게 표현하다. 일간 어머니도 왕하고 자식도 왕하다. 신금 입장에서 임수는 나의 자식이 되는 것이죠. 특히 여자의 입장에서 신금이 임수를 보게 되면 요거는 아들이죠, 아들. 남자 입장에서는 좀 약간 차이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해서 이렇게 상관이 모왕자상에서 자식과 어머니가 같이 왕한 그런 구조가 되는데, 금수가 이렇게 왕하게 되면 사주가 한습해질 수 있기 때문에 병화가 있다라고 하면 조후할 수 있는, 근데 병화를 쓸 때는 반드시 또 간목으로서 병화를 생조해 주는 구조까지 필요하다. 일단 중요한 것은 신월에 일간 신금이 태어나게 되면 일간이 왕하기 때문에 토를 보는 건 좋을까요, 나빠요? 왜냐하면 신월에 신금이 태어났는데 무토가 투출한다 또는 기토가 투출한다라고 하면 기토는 신금을 오금 더럽힐 것이고 무토는 신금을 내금하거나 또는 용신으로서 임수를 갖다가 파극하게 되니 결단코 무토기토가 일간이 왕한데 무토기토가 천간에 투출하는 하는 것은 그냥 필요 없다가 아니라 투출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무토기토가 투출하게 되면 반드시 간목으로서 무토기토를 제거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신월에 일간 신금이 태어났을 때 핵심 포인트,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은 신금일간이 되겠고, 신금일간이 태어난 월령 신월이 되겠습니다. 자, 일간의 특성과 월령의 특성 매우 중요하고요. 세 번째 중요한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 중요합니다. 격국과 용신은 사주를 보는 도구와 같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느냐 틀을 보는 것이고,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은 사주 8글자 중에서 이 사주를 중화시킬 수 있는 핵심적인 요소를 용신이라고 합니다. 역시나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것도 일간과 월령이라고 하는 토대 위에서 살펴보게 됩니다. 자, 일간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음금이고요. 월지는 월지의 신금은 양금이 되죠. 천간의 신금은 음금, 지지로 신금은 양금이 됩니다. 음대 양의 관계.
음금이 양금을 봤으니 겁재가 될 것이고요. 경우에 따라서 이걸 겁재격이라고 보는 분들도 있는데, 솔직히 양간인 경금이 어저께처럼 신월에 태어났을 때는 금의 인관지에 태어났을 때 제가 걸록격 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신금은 공식적으로 신월에 태어나게 되면 걸록격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를 뭐라고 어떤 격이라고 말하기가 좀 어려운데, 근데 이제 일단은 원령을 득령했죠. 원령을 얻었기 때문에 이거는 신왕사주가 되는 것이고, 경금이 신월에 태어난 것과 마찬가지로 신금이 신월에 태어나게 되면 왕합니다. 그래서 걸록격에 준해서 생각한다. 준걸록격이라고 저는 이렇게 부르고, 일간 자체가 왕하다라고 봅니다. 자, 경금은 왕하면 정화로서 단련하지만은 신금은 왕해도 화로서 단련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했고요. 오로지 신금은 약하든 왕하든 간에 일단 임수로서 신금을 도세주옥하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신월의 신금은 그냥 걸록하게 준해서 보는 것이 필요하고, 이렇게 해서 신왕한 걸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금이라고 하는 것 지장간 무토가 있고요, 임수가 있고, 그 다음에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신중에 있는 무토라고 하는 것은 격을 취용하거나 용신을 취용할 때 무토는 쓰지 않는다. 그리고 중기에 있는 임수가 정관에 투출되는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임수를 가지고 격을 잡을 수가 있겠죠. 금이 양수를 받기 때문에 이거는 상관 격이 되죠. 이거는 임수가 왕할까요? 금이 왕할까요? 금이 왕하죠. 이거는 금수 가상관 격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신월에 신금이 태어나게 되면 원령을 얻어서 권력과 같은 그런 신왕사주가 되면서, 만약에 임수가 투출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상관격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일단 중요한 건 금왕절에 금수가 많아지게 되면 사주가 한습해진다라고 했죠. 제가 미월 같은 경우에는 삼복생한이 된다라고 했지만은, 공식적으로 신월부터는 금수가 많아지게 되면은 사주가 한습해지고 한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신월부터 금수가 많아지게 되면 조후의 필요성이 이때부터는 이제 필요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신월부터 조우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제 이때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화가 필요한 것이다. 인묘진월에 인묘진 사오미 봄 여름에 조우는 수로서 뜨거운 열기를 갖다 식혀준다라고 하는 개념이지만은, 반대로 신유술에서 해자축 추절과 동절에는 화로서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명식 보게 되면은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중에 있는 임수가 월간에 이렇게 투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월의 신금이 상관격이 됐고, 이렇게만 놓고 보면 금수 가상관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일지에서 해수를 보게 되면 이건 금도 왕하고 식상도 왕하다라고 벌써, 이 신금이 나라고 하면 신이나 상관은 자식이죠. 그래서 이거는 모왕자상이라고도 합니다. 어머니가, 이때는 이제 어머니가 내가 되는 것이고, 상관인 임수는 자식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이것도 무왕자상이라고 합니다. 인성이 많고 일간인 내가 왕해도 무왕자상이라고도 하고요, 내가 왕하고 이렇게 식상이 왕해도 무왕자상이라고도 표현한다라고 하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일지에는 진토라고 하는 것을 얻었습니다. 진토 역시나 사주가 좀 한습한데, 진토 또한 습기를 머금고 있는 토이기 때문에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전반적으로 음의 기운, 음기가 강한 그런 구조의 사주가 되는 것이고, 역시나 일간도 세력을 얻었고 상관도 세력을 얻었기 때문에 화를 얻어서 좀 조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연간에 이렇게 재성인 간목이 들어와 있습니다. 간목은 왕수의 기운을 설해서 화를 생해 줄 수 있는 근원이 되는 것이다. 선생님, 임수를 설하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 임수 자체가 신진해 나쁘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너무 왕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수의 기운을 간목이 설해서 화만 생시해서 볼 수 있다고 하면 어느 정도 사주의 중화는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생시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무자시를 보도록 하죠. 자, 무자시가 되게 되면은 신중에 있는 무토라고도 볼 수 있고 해중에 있는 무토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거는 그냥 진중에 있는 무토가 천간에 투출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그렇고 보면 해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신자진 수국이죠. 신자진 수국을 완벽하게 이루었다. 이거 수가 너무 왕하다라고, 아무리 금왕전 신월이라 하더라도 신자진 수국에 일지의 해수까지 있으면은 오히려 저 임수 자체가 너무 극왕하다라고 해서 이런 경우에는 수다 금침이 될 수 있는 그런 경제 원령 자체가 신월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보진 않지만, 그래도 임수가 용신으로서야 될 임수가 너무 많아졌다.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과유불급이라고 해서 임수가 너무 왕한 경우에는 무토로서 임수를 제해야 되는 아주 약간은 예외적인 경우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무토로서 임수를 제하고 병화로서 무토를 도와줘야 되는 그러한 구조가 되는데, 이런 경우 간목에 투출돼서 무토를 제하는 것은 오히려 좋지 못한 구조가 되는 것이고, 이거 금수가 너무 왕하기 때문에 오히려 화토운으로 가거나 또는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필요한 구조. 제가 웬만해서는 신금이 무자시 무토를 좋아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오늘은 예외적으로 무토를 쓰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선생님, 신금 무토 보면은 신금이 탁해지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신금 자체가 건토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뭐 이렇게 탁해진다라고 보진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신금을 조금이라도 탁하게 만들 수 있는 기운은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기축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기토는 신금을 오금시키고요, 임수를 제방하는 것이 아니라 임수를 기토 탁임시켜 버린다. 오히려 이거는 간목으로서 기토를 제거하는 것이 오히려 좋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인성이다를 생해 주는 것도 뭐 어느 정도 필요하겠죠. 특히나 이제 뭐 예를 들면 여자로 태어났을 때는 뭐 기축시가 좀 신금을 더럽히고 임수를 탁하게 만든다 하더라도 조금 필요하다라고는 볼 수 있지만, 역시나 신금은 토로서 생해 주는 것은 결코 좋게 볼 수는 없는 구조. 그 다음에 무술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아까 자수였기 때문에 수가 너무 많다 이렇게 봤지만, 이거는 그냥 여기 있는 신금 해수 요 정도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굳이 무토로서 임수를 제방할 필요까지는 없다. 그래서 같은 무토가 천간에 투출된다 하더라도 무자와 무술은 좀 달리 봐야 된다. 이건 오히려 간목으로서 이 무토는 제거시켜 주는 것이 좋겠고, 무자시는 오히려 병화로서 무토를 도와주는 것이 필요한 구조가 되는 것이다. 이도 저도 아니다, 임수가 너무 왕하다라고 봤을 때는 경인시 같은 경우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거는 인시가 되면 인해한목이 되겠죠. 그러면 무토로서 임수를 제방하는 것은 아니지만 인해한목해서 목이 왕해지게 되면 왕수의 기운을 설한다라고 하는 개념, 인중병화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화가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니라 하더라도 인중병화로서 간신히 조우도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근데 예를 들면 경인시가 아니라 신묘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화가 전혀 없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해묘한목이 된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차라리 경인시가 낫지, 신묘시는 큰 의미가 없다,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임진시는 수가 너무 많아지는 것이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계사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사에 상충되기 때문에 사중병화를 치용해서 조후해야 되는 경우가 되는데, 사에 상충하게 되면 사중병화가 완전히 몽창 깨져버리게 되는 그런 구조. 그 다음에 금순으로 할 때 임수는 부득이 쓸 수는 있겠지만 개수는 한기만 발생시키는 그러한 구조가 될 수밖에 없겠죠. 차라리 계사시가 될 바에는 갑오시를 선택하는 것이 오히려 낫습니다. 그러면 해중에 있는 간목이 이렇게 두 개 투출해서 화를 생해주는, 오히려 오화를 좀 보호해주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계사시가 될 바에는 갑오시를 선택하는 것이 좋겠고, 제가 그래도 오늘 중에서 그래도 남녀 불문하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생시는 병신시 정도 이렇게 되게 되면은, 물론 병화가 지지에 뿌리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좀 단점이 있지만은 간목이 이렇게 병화를 생조해 주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특히 여명의 경우에는 금수가 좀 많아질 것 같지만, 뭐 운의 흐름이 목화운이기 때문에 병신시를 선택해도 나쁘지 않고요. 그다음에 남명의 경우에도, 남자의 경우에도
대운의 흐름을 보면 갑술의 갑목, 을목이 있죠. 병화, 정축 이렇게 또 화, 그 다음에 인묘진 또 목운으로 가기 때문에 병화가 세력이 그렇게 없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원국만 보지 마시고 항상 대운을 같이 보는 습관을 들여야지만 사주를 옳게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녀 불문하고 오늘 같은 경우 그냥 가장 뭐라 그럴까, 안정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생신은 병신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